2026 렌다나 합격 전략 설명회 2부 토크쇼 라이브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렌다나의 구호 알고 계시죠? 네. 자, EBS가 선택한 렌다나 공인중개사 합격은 하나, 렌드 하나, 렌다나는 합격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2월 30일입니다. 이제 2025년을 딱 하루만 남기고 있는데요. 2026년 공인중개사 합격은 이렇게 해서 우리 총 5가지 정말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합격 전략 설명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 상품 설명 이런 것보다는 초점을 두고 총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 렌다나 국가대표 렌다나 1차 대표 이종호와 2차 대표 부동산공법 진창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넘게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댓글로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댓글도 읽어드리고 오늘은 바로 증문즉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니까 저희들도 이종호 교수님하고 둘이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서로 또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타사에서 상품 신청을 지금 했는데 혹시 그리고 렌다는 어떤 회사인지 또 렌다는 누가 강의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이 설명회가 내 운명을 바꿨구나, 이 설명회 덕분에 내가 2026년 10월 31일에 합격을 예감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202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 분석인데요. 일단 2025년 36회 시험은 1차 분석은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거고요. 2차 분석은 우리 진창환 교수님이 해드릴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된 상태라서 기존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각 교수님들마다 작년 난이도는 어땠다, 뭐 내년 난이도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건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1차의 난이도는요, 1차는 전반적으로 쉬웠다. 쉬웠다. 부동산 학계로는 최근 10년간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낮았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법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 그래서 전반적인 1차 합격생은 조금 편안하게 시험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차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다. 2차는 어떤가요? 2차는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공법은 그냥 예년 수준. 원래 공법은 워낙 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예년 수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중개사법이 24년도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이 올해는 24년도에 비해서는 문제가 조금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등기 공시법이죠, 그죠? 공시법도 제가 듣기로는 조금 비슷했다. 세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시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분석을 하냐면 26회 시험을 예측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직업이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체득화돼서 시험의 경향들이나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대충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가 무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합격자가 1차 합격자입니다. 18,90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보다 2배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합격자라든지 어떤 상승률 이런 것들이 10%만 돼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00%가 증가했다는 것은 1차가 상당히 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퐁당퐁당이라고 해서 한 해 부동산 학개론이 좀 어려우면 민법이 약간 쉽게, 아니면 민법이 약간 어려우면 개론이 약간 쉽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요. 두 과목 다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 강의 경험상 이렇게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둘 다 쉽게 나오는 경우는 저도 언제쯤 그랬었나라고 이제 생각이 안 될 만큼 조금 좀 오랜만에 간만에 느껴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나와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1차가 목표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최종 목표는 이제 최종 합격이 목표인데, 여기 이제 18,901명이 1차를 합격했고 이분들이 이제 2차를 치를 겁니다. 그렇죠. 그죠? 18,000명 정도가 2차를 치를 거고 또 동시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겠죠. 근데 올해 최종 합격자가
1686명입니다. 네. 1686명. 그러면 내년 시험은 이거보다도 최종 합격자가 2배가 늘어날까요? 아 그렇진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그죠? 소리죠. 1.5배가 늘어날까요? 아 그렇지도 않죠. 예. 그죠? 저는 비슷한 수준을 맞추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즉 그러면 아무래도 1차 합격을 하고 2차 하시는 분들 또는 동철하시는 분들이 인원 조정이 결국 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 인원 조정은 최종 합격률에서 조정하려고 그러면 2차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2차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거시긴 한데 2차 시험은 25년도 시험에 비해서 26년도 37회 시험은 조금은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2차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또 강의를 제가 올해 21년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내년에 이렇겠지라고 했을 때 그걸 100% 맞추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맞추는 거는 합격자 숫자라든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전체 난이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음 주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합격 상품 중에서도 우리 랜다나 상품 중에서도 2차 합격 대전이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2차 합격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K가 예측하는 37회는 시험 난이도가 어떨 것 같다. 물론 비싼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차는 이건 제가 장담하라면 장담할 수도 있는데요. 36회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거다. 그렇죠.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37회 시험의 예측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사석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말씀하시기가 36회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좀 더 까다롭게 나오게 진짜 애매하면서 불확실하면서 조금 거시기한 말이 까다롭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뭐가 어떻게 까다롭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다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합격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1차 합격자가 많으니까 2차가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예측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까다로울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합격은 내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내만 합격하면 됩니다. 경쟁자가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나만의 전략을 어떻게 짜고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 전반적인 틀이 변한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에 국한을 한다면요.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가 그대로 10개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박스형 문제도 내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만은 계산 문제 10개 중에서 지금 좀 난이도가 상해 문제가 한 2개였다면 이제는 난이도 상해 문제가 한 서너 개 정도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에서 난이도 상자리가 각각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에서 한두 개 정도 있었다면 이게 한 두세 개씩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해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날 거고 그게 계산 문제도 녹아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7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어떻게 공부할 거고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공부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강의에 녹여낼 거고요. 저희가 강의의 고기에 맞게 난이도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믿고 좀 어려워진 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 또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승자가 또 이렇게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어려운 시험 전혀 어렵지 않게, 나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시험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고 또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60점 한 65점까지는 어차피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득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에서 아마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어려워진 시험에 대한 전략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전략은 필요하죠. 필요하거든요. 저희 랜다나는 그래서 약간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37회 시험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무기가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그렇죠. 그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준비하셨죠. 예.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에 올려놨습니다. 예, 올려놨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버튼만 누르면 네,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버튼 첫 번째 버튼 어떤 버튼인가요? 첫 번째는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 선행학습. 선행학습이란 말이 뭐 처음 듣는 분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도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그다음에 요약, 문제풀이, 백선, 동영, 그다음에 계산 문제, 네, 맞습니다. 그죠? 민법 판례, 공법, 소나무 공법 강의했습니다. 월별로 똑같이. 즉 작년 12월에도요 기본 이론 강의를 했고 1월달에도 심화 이론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25년도에 했던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 이 선행학습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 그러면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초시냐 재수냐 2차만 하느냐 또는 공부 시간이 2시간이냐 5시간이냐에 따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걸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련의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첫 번째 미사일에 올려놓은 것은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은 이제 우리가 관연도, 그러니까 2025년에 진행된 여러분들 강의들이 쭉 있습니다. 기본 이론, 뭐 심화 이론, 단원별 모의고사, 족집계 백선, 뭐 동영 모의고사 아니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특강들이에요. 특강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에는 계산 문제,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세목의 특강이랑 수투가 특강,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 특강, 부동산 고법 같은 경우는 숨나무 특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특강들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못 듣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듣긴 하는데 1회로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통하면 요 강좌가 이미 2025년에 진행된 강좌가 올라와 있으니까 요 강의를 2회도 3회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도 못 듣거나 한 번밖에 못 들은 강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만 10달 남아있거든요, 시험 시간이. 그러니까 아직을 시험 치르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만 10달 동안 이렇게 시간 많이 남아있을 때 미리 진행된 강좌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왜 작년에 실패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걸.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버튼이 뭘까요? 예, 그거는 이제 개인별 여기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분도 그렇죠. 있고요. 1차를 선행학습 해야 되는 분도 있고 1차 안에서도 개론만 선행학습 하시면 되고 민법은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혈압 약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약을 처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환자인데 저는 의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학습 코칭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행학습의 무기를 누구한테 딱 맞게끔 맞춤 처방을 할 것인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는 게 합격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커리큘럼대로 하면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강의는 어떻게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지. 그럼 커리큘럼대로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에게 맞춤별 우리가 학습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드리고 공부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게 학습 코칭이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과 학습 코칭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학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그 의지를 200%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 의지를 절반으로 깎아내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1년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 코칭과 선행학습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200배, 300배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랜드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라고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학습 코칭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분에게 추천합니다. 일단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꾸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부럽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1차에서 한두 개, 2차에서 뭐 두 개 아니면 작년에 1차에 합격했는데 올해 2차에서 약간 미끄러져서 또 동차를 준비하신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두 개 차이로 두세 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럽게 하시는 분들 학습 코칭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꼭 뭔 일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에 사춘기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미리 잡힌 여행 계획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래 강의를 쭉 잘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3월 달에, 갑자기 5월 달에 이렇게 벙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이 벙커에 빠집니다. 헤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나는 틀린 것 같아, 올해 망한 것 같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 방향 설정에 벙커에 빠져서 못하겠는 분들도 학습 코칭이 유용하니까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코칭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지금 미리 한번 코칭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학습 코칭 받으니까 좋구나 하면서 후반부에 아니면 중반부에 또 이렇게 학습 코칭을 받아가시는 것을 저는 과감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2025년 36회 1차를 합격하고 올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18,900명, 그러니까 약 한 2,000명 정도의 수험생들이 2차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랜단에서도 첫 번째는 이거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초시생인데 나와 관련 없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1차 합격하고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얘기니까 특히 진창환 교수님이 하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2차 수험생 전략. 2차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과목이 계룡미에 빠지니까 좀 늦게 시작해도 되나요? 네, 아니죠. 그렇죠. 깜짝 놀랐네. 네, 늦게 하면 안 되죠. 자, 2차생들이라고 해서 공부하기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자, 네. 이럴 수 있죠, 그죠? 작년에 동차를 했는데 네. 1차는 130점으로 합격, 네. 2차는 160점으로 불합격. 불합격이지 그러면. 그죠? 그러고 작년에 1차만 했어요. 네. 2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2차로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2차인데 초시, 2차인데 재수,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만 하시는데 하루에 공부를 2시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공부를 5시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2차 경험이 완전히 없느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법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만 하실 때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수, 특히 이제 2차인데 작년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2차가 이제 아깝게 말씀드린 대로 180점이 안 돼서 160점으로 불합격했다면 이분은 본인이 어디 약점이 있는 걸 알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2차 4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부분이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공법이면 공법 안에서도 6개의 법률이 있거든요. 국계, 개발, 정비, 주택, 건축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작년에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건너뛰었는지, 그리고 각 시험 문제별로 어떤 부분은 득점을 못 했는지, 그리고 공시가 다가 아니고요. 공시 안에서도 등기하고 지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지적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약점이 어딘지는 저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예,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26년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선행학습을 통해서 25년 강의를 통해서 조금 깊은 내용을 보시면서 문제를 병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2차를 완전 생으로 체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을 다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 이론 강의가 거의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심화 이론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을 다지고 기본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방법들, 이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한번 제가 1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정해드리면요, 이제 우리 진장훈 교수님 말을 빌어서 정해드리면 초시생인데 나는 올해는 1차만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37회 때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전략 없어요. 전략 없고 1월 5일 날 저희가 심화 이론을 기본서로 개강합니다. 그 들으시면 돼요. 그 들으시고 1월 14일 날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 그냥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 과락으로 불합격, 이제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시다가 그렇죠, 2차에서 그렇죠. 공법 아니면 공시법, 세법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그분은 월화수목금토일 한 10일간 내지는 한 보름 정도를 저는 과락난 과목에다 거의 올인했다고 봅니다. 올인. 예, 완전 올인요. 완전 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죠? 예. 나는 수강을 1월 15일 날 한다 예. 라고 생각하고 한 과목을 그냥
거의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래서 먼저 과락을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점수의 변화가 공부를 하면 0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0점에서 출발해서 40점. 기본이 됐네. 50점 이해는 했네. 60점 암기는 했네. 65점 많이 했네. 공부 좀 했네. 했네.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과락이라는 것은 기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그 과목을 50점대 이해는 하고 있네. 라는 단계만 저는 간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월 달에 어떤 특정 과목을 일주 동안 계속 공부할 수가 없죠. 불가능이죠. 예,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은 예. 지금은 만 10개월 남았다니까. 만 10개월 갔다가 정말 10월 31일 날 아직까지 내년입니다. 내년 10월 31일 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공부는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아까 진장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내가 과락 걸린 과목이 있다면요 박사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 과목을 갖다가 집중 투하를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어쨌든 과락에서 그 과목을 건져 내시는 전략을 그렇죠.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략도 저는 좀 세밀하게 우리가 공법 안에서도 공법 점수가 40점 이하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파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정해지거든요. 국회법 12개, 개발 6개, 정비 6개, 주택 7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7개에서 40%면 2개, 3개 이렇게 맞춘 경우 있으면 그거 과락입니다. 그거. 그러면 그걸 건져내라는 이야기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는 이 말이거든요. 맨날 틀린 데만 틀려요.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전략적으로 지금 공부를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봐요. 이제 작년에 올해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시다가 1차만 합격하고 2차에 불합격하신 분들, 특히 과락 걸리신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빨리 지금 얹어 얹고 내가 포기한 파트가 없는지. 예를 들면 2차가에 그 공법의 6개 법 중에서 내가 혹시 정비법 포기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공시세법 중에서 내가 혹시 등기의 특정 파트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요 등기법 전체 아니면 세법 전체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손을 얹어보라니까 반드시 그 심리적으로 포기라는 말을 갖다가 내뱉거나 아니면 그 심정적으로 나는 포기하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전략을 짜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영상을 들으시고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전에 이제 우리 학원에 나와 보면요. 지금 학원 분위기를 주도하는 수험생들은 전부 다 2차 수험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차에서 한번 실패를 보셨던 분들, 1차는 합격하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원에 가장 열심히 나오고요. 지금은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지금. 재미있지, 놀고 있지 지금. 자,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는 이렇게 직장 병행 공부 수험생이에요. 나는 육아 병행 공부 수험생입니다. 저는 가사 병행 공부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는데 꼭 동착게 하고 싶어요. 올해는 1차 하고 내년 2차 할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그걸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새로운 손님 소개해 드리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랜다나의 젊은 피 부동산학개론의 송도현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의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병행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특히나 또 육아맘들, 제가 지금 야간반에 짧게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또 시간대별로 저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 그쵸? 제가 건강한 야식을, 끊을 수 없는 야식을 제가 합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야식을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그래서 야식 어떻게 약간 좀 개그 코드로? 예, 개그 코드로 학개론의 합격증으로. 그리고 아시겠죠? 키노트 좀 맞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야심차게 지금 만들어 달고 있어요. 요게 그 키노트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시험 합격할 수 있는 키노트인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론을 원래 넣었었는데 그 랜다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10분 정리,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의 재발견 요거 세 가지가 패키지로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다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한 2회독, 3회독 반복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정도로 수강하고 기출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이 네네. 키노트만 몇 회독 하면 몇 점 나온다. 이렇게 공약 같은 것도 한번 좀 키노트 3회독 하시면은 60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4회독에 60점. 5회독 하시면은 완전 합격하실 수 있죠. 참고로 작년에 5회독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80점, 82.5점 든든하게 합격했으니까요. 키노트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송 교수님은 또 이 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쉬는 시간이라서 곧 이제 또 수업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우리 또 갑자기 오자마자 이별인데 오자마자 이별인데 우리 오늘 설명회가 이제 12월 30일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또 새해 인사도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하신다면요. 그 이제 올해 이제 일산이 지나고 내년에 이제 병원연이 옵니다. 병원연은 붉은 말의 해예요. 적토마의 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어디 저 넓은 광야를 향해서 토지를 향해서 달려가셔서 우리 돈도 많이 벌고 중개사로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든든한 여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대별 공부 방법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공부 2시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5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에 처한 수험생들에게 각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예, 하루에 우리가 이제 2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들하고 그렇죠. 8시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방법이 같을 수는 없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일단 제가 한마디만 먼저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2시간 공부하시는 분들 전략 필요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전략대로 움직이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고요. 서너 시간 공부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동차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들 전략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 공부를 할 시간이 있다. 아니면 나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따로 전략을 짜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심화이론 개강했네. 심화이론 들으시면 돼요. 기출 개강했네. 기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이 이번에 이런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강 들을 수 있네 하고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하시거나 학원에서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그 역할을 대신해 드리니까 그냥 커리큘럼대로 들으라는 강의 그대로 지금 올라오는 강의 그대로 미루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하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만 중간에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어떤 변수가 생겨서 공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은요. 꼭 학습 코칭으로 지금 내가 벙커에 빠져있다. 나 지금 이렇게 좀 건져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셔야 될 분들은 직장생활 아니면 육아 아니면 가사일하고 병행하시다 보니까 하루 공부할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 서너 시간밖에 없다. 이분들에 대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대별 공부법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커리큘럼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커리큘럼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3번 분들이에요. 3번 분들 5시간 내시는 분들. 커리큘럼대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학원에 오시는 분들 예.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을 무조건 4시간을 일단 듣겠죠. 그죠? 그리고 수업 맞습니다. 마치고 예. 출근 예,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 복습할 시간이 맞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커리큘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하루 2시간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커리큘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돌려볼까요? 네, 자, 한번 자, 오늘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자, 결혼 하루에 몇 시간 수업합니까? 4시간 수업합니다. 오늘 결혼 수업 했습니다. 아, 예. 예컨대. 공법 4시간입니다. 4시간입니다. 민법은 4시간입니다. 그렇죠. 공시세법 3시간. 3시간. 그렇죠. 중개사법도 중개사법도 뭐 3시간 또는 3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러니까 최소 3시간. 예. 그죠? 그다음에 4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럼 2시간이면 동차는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예, 수업도 다 못 듣는데. 왜 동차가 안 되냐면 하루에 부동산 학개론 수업이 4시간인데 2시간 듣고 나면 2시간 밀려 있죠. 다음 날 되면 민법 또 수업이 진행이 되면 6시간이 밀립니다. 근데 또 2시간 내고 나면 또 4시간이 밀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시간씩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분들은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못 따라가는 거거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볼트랑 이렇게 100m 달리기를 달려봐.
박세리랑 한번 골프를 쳐봐. 혹시 컨디션 안 좋은데 지금 박태환 컨디션 안 좋은 박태환이랑 수영을 해서 한번 이겨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마하고 똑같다고 보냐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 끝. 하루에 한 19시간 밥도 먹지 말고 그렇죠. 일만 해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2시간 할 수 있는 분은 2시간 만에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30시간이면 30시간 하시는 분들에 맞는 자기만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대별 전략을 짜야 되는데 2시간이 다르면 뭐 동차를 할 수는 있죠. 있죠. 할 수는 있죠. 있죠. 근데 동차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전략을 좀 짜면 조금 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자, 말씀을 그러면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루 2시간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루 2시간밖에 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일단 첫 번째 추천 방향은요? 2차는 일단 수도. 수도비요. 저는 단원고 2차는 수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과목을 개강하지 말까요? 아니죠. 전체 과목을 개강하는데 강의는 있으니까 예. 뭘 해야 되냐면 1차를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하자. 1차를 먼저 하셔야 1차를 됩니다. 먼저 하자. 마치 마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능 시험 과목이 국영수, 그다음에 과탐, 사탐, 탐구라 뭐 그러거든요. 그죠? 국사 뭐 이런 등등이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전략을 짜거든요. 그렇죠. 고1 수험생이 사탐, 과탐을 그때 공부하지는 않죠. 않을 겁니다. 수능 목표를 할 때는 미친놈이죠. 그죠? 뭐 하냐면 국영수 또는 그렇죠. 수학부터 먼저 하겠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2시간밖에 안 되는 분들은 1, 2년 기간 속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저는 동철하신다 그러면 1차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1차 먼저. 민법. 민법. 개론. 일주일 이제 그러면 복습할 시간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오죠. 두 2시간이니까 민법이라면 6시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강의 다 듣고 복습도 할 수 있고. 2시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차를 먼저 집중적으로 했을 때 점수가 40점 정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몇 월 달 정도에?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제가 들으면 답답한 게 네. 몇 월 달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제가 반문하는 게 그건 경우에 따라서 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몇 월 달이 아니고요. 점수입니다. 점수.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2달 만에 40이 나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2달 들어가지고 4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5개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5개월 했는데 40이 나왔다. 그러면 5월 달인데 이제 4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2차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2달을 공부했는데 40이 나왔다. 너무 그러면 2차를 아름답네요. 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2시간을 공부했을 때 동차가 되느냐, 1차만 되느냐, 그게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려도 안 되고 다르다는 이야기고 또 몇 개월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다는 얘기죠. 좀 전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2차만 하시는데 직장인인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립니다. 몇 시간이 아니고요. 몇 시간이 아니고 점수의 변화는 40, 50, 60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그 직장인 분이 2차만 하시는데 재순지 그다음에 2차를 완전 처음 하는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만의 전략을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는데 전략을 저는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인 분들은 처음에 6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1차를 먼저 하셔야 된다. 아마 그 타사에서는 2시간 공부하실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상담이 나갈 거고요. 1차만 하라는 상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랜단에서는요, 그 2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1차만 하라는 얘기, 그리고 1차 점수를 상황을 보고 2차를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때 한번 또 처음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학습 코칭에 한번 더 들어가 주면 그렇죠, 조금 더 처방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상황별 그리고 증상별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새싹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화해도 되나요? 학습 상담은 언제쯤 가능해요?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상담하는 날은 아니고요. 지금은 상담 신청을 남기는 날입니다. 제가 학습 코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내일 아니면 밝아오는 이제 신정 새고요. 1월 한 5일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학습 코칭 해드릴 거니까요. 렌달의 회원가입은 최소한 그건 예입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성함이랑 아이디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학습 코칭 상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상담 신청 남기시는 분들에게는 1회권 무료로 학습 코칭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하셔도 돼요. 1600-5577로 전화하셔서 저 학습 코칭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원 가입 했고 아이디 어떻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학습 코칭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지금은 전화하시면 제가 지금 합격 설명회 중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자, 그럼 하루 2시간 있는 분들은 개론, 민법 이렇게 월화수목금토를 갖다가 2시간씩 하면 진도도 다 따라오고 복습 시간까지 확보가 되며, 그렇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 보시고요. 점수가 한 40점 정도 아니면 조금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 50 정도가 나올 때 그때 2차 과목의 타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점수대가 봄에 올 수도 있고요. 여름에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전략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요것도 정말 많은 분들일 네, 건데. 굉장히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게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서너 시간이죠. 네. 이 서너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평균으로 낼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일반적으로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씻고 뭐 하다 보면 7시 반 정도 될 거고, 그때부터 한 자기 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주말,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을 포함했을 때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2시간 밖에 못 내는 분들에 비해서 동착견이 높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시간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6과목을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면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역시 서너 시간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대로 따라 하시면 이분도 역시 거의 뭐 실패할 확률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위험하다. 얼마 전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다른 데서 두 군데서 커리큘럼대로 하면 합격한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시간, 4시간인 분한테 그럼 커리큘럼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구나. 민법이 몇 시간, 몇 시간, 개론, 공법 이런 등등으로 학습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원에서 4시간 수업을 하면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4시간 만에 못 듣습니다. 나는고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못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 학원에 계신 분들은 4시간 만에 듣거든요. 왜 학원에 수업 들을 때 카톡 온다고 해서 카톡 답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집에서 들으면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뭐 등등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4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리큘럼대로 하면 안 된다. 전략을 짜야 된다. 대신에 1차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돼 있으니까 2차 과목에서 하나 정도.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의 하나 정도는 저는 뭐 공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100점짜리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100점짜리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서 본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틀. 그래서 아니면 뭐 나름대로 1차 공부를 해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론 3일, 그다음에 민법 이틀, 그다음에 2차 과목 한 과목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하루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2과목, 1차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렇게 2과목을 시작을 일단 해주시자. 그리고 이 과목이 언제 과락을 면하는 점수가 나오는지, 언제 50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지를 보고 다음 과목을 도모하자는 얘기셨고요. 아니면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올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2과목 줄었거나, 아니면 하루 2시간보다는 한 1.5배나 2배 정도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 가능하신 분들도 전과목을 한꺼번에 시작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1차의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의 2차의 전략 과목 정도를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3과목, 그렇죠, 많게는 그렇죠. 한 4과목 정도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1차를 2과목 그러면 하루에 서너 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1차 2과목과 2차 1과목을 갖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데 동일한 답변인데요.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몇 점 될 때까지입니다. 몇 점 될 때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3과목을 공부했는데 3과목의 점수가 만약에 한 40과 50 사이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은 돼 있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의 일부를 줄여가지고 2차에서 나머지 한 과목을 편입시켜가지고 과목 수를 4개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나가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전을 갖다가 다 펴지 마시고요. 펴지 마시고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조금씩 전을 갖다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렇죠. 공부를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메모하세요.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 시간 없으신 분들, 하루 서너 시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수생들, 재수 강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2과목 시작하시고 3과목 시작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주말에 시간이 그래도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월차 내거나 하면 시간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꼭 반드시 그 선행학습으로 특강 우리 미리 예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 이분들 특강 거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2시간 공부하시는 분들, 서너 시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특강 얘기하기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미안할 정도로 특강을 못 듣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 학개론 국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특강 안 듣고, 아니면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하는 수투감 특강 안 듣고 합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정규 과정으로, 기출 과정으로 충분히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약간의 감각이 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리 감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 수요공급 투자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특강이 좀 약간 효과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마침 뭐 이렇게 빠른 피로 회복할 때 닌겔 맞고 뭐 이렇게 피로 회복제 먹고 하듯이, 그러니까 요때 필요한 게 특강이니까, 혹시 뭐 시간이 너무 없어셔서 특강 못 들으셨던 분들은요, 주말 통해서 특강 같은 거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예를 들면 계산 특강 같은 거 한 3번 4번 반복하시면요,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제가 절반 한번 밑으로 잠시 떨어지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깜빡이 넣고 이야기. 예, 얘기하십시오. 실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작년 9월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7월인가 시작을 하셨어요. 7월 달에. 7월 달에 예, 굉장히 늦게 시작하신 네, 거죠. 네, 1차만 했습니다. 당연히 1차만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부전공 비슷하게 법을 한 적이 있대요. 예. 그게 민법은 이제 쉬운 거지. 약간. 그래서 이제 요번에 9월 달, 수월하구나. 9월 말쯤 됐는데 민법이 한 70점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개론이 너무 어렵대요. 40점. 70보다 40. 그렇지. 10점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 개론은 이제 겨우 과락을 면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 강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40이면 기본은 된다. 근데 아직까지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 계산 문제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찍는 수준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론 수특감 특강하고 계산 문제 특강 해봐야 이틀밖에 안 된다. 이틀밖에 안 됩니다. 20시간밖에 안 된다. 예. 그걸 5번을 민법이 70점 나오기 때문에 민법은 하루에 30분씩 법 조문만 읽어도 된다. 그럼 유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내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5번. 알아도 또 듣고, 알아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라. 놀라운 변화. 놀라운 변화. 갑자기 55점. 일주일 만에. 단기간에.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15점이 올랐잖아요. 그죠? 60을 75로 만들려고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힘들죠. 60을 75로 만들려고 하면 중상의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못 합니다. 일주일 만에. 맞습니다. 근데 40을 55로 만들고 50을 60점을 넘기게 만들기는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건드려야 될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맞추면 되냐면 중급 난이도 문제만 맞추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 거의 10문제 정도 나오나요? 계산 문제 10개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투감. 예. 거의 뭐 그게 18개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점수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 강의를 들어라.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들어라. 그러면 그 점수는 뭐가 되냐면 유지는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해 조금 쉽게 그렇죠. 나잖아요. 예, 그렇죠. 결혼 70 받았습니다. 70을 받아요. 예. 7월 달에 시작을 하셔서. 예. 문제가 쉬운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잘 접근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수님 그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특강 같은 걸 집중적으로 반복.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 그래서 이제 그게 특강을 들을 실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왔을 때 그걸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그 실력을 한 단계 업시키고 그걸 뭐 할 수 시너지가 있냐면 상당한 특강을 유지를 할 수 예, 있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루에 2시간밖에 없으신 분들, 서너 시간밖에 없으신 분들, 그리고 특강 들을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내시고요. 그러니까 과목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오픈하는 과목을 줄이시더라도 특강 시간을 꼭 빼서
내가 이미 오픈한 전을 편 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40점에서 50점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전을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래 본다 하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그 얘기가 맞으시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그러면 우리 하루 2시간, 서너 시간, 5시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린 거죠. 5시간 이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렇죠. 5시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과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략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냥 커리큘럼대로 이분들은 정말 따라오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시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아까 예, 교수님 있었는데. 말씀하셨죠? 있는데.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팠어. 아팠어요. 공부를 나는 하고 싶은데 애가 아팠어. 애가 아팠어요. 애가 아픈 마음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아팠어. 아팠어요. 그런 등등의 살다 보면 문제들이 직업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생기거든요. 어떨 때는 변수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 반드시 1년의 수험 기간을 준비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는 반드시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전략을 또 짜고 가야 되니까. 제가 합격 경험에서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가 저 시험 한 달 앞에 납두고 집을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잡으러 다녔대요. 이렇게 그죠. 집을 나가서 그럴 수 있죠. 그럴 그런 수 변수도 있죠. 있다니까요. 예, 애 잡으러 다니면서 동생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죠. 안 되잖아요. 예. 기억에 남아서 갑자기 내가 그런 얘기를 되잖아요.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돌아왔습니까, 얘가? 돌아왔대요. 돌아왔네. 돌아왔는데 여전히 말은 안 듣는다고 하는데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자 모의에서 뵌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슬럼프에 빠져서 아니면 공부를 못했다, 벙커에 빠지신 분들, 방향 감각이 없으신 그렇죠. 분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 새로 개강되는 강의를 들으셔야 될지 이미 진행했던 강의를 마무리하는 게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건 제가 봤을 때 학습 코칭입니다. 그 이게 이제 슬럼프에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이게 방향을 아예 잃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에 듣는 걸 마무리 지을까 아니면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특강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그렇죠, 게 이제 그렇죠.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거는 제가 일관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변수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그렇죠. 그래서 학습 상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요거는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긴급 상담을 한번 해주세요. 네, 긴급 긴급 상담을 상담, 네. 긴급 코칭 요거는 응급실로 예. 119 불러주시면 긴급 응급실로 이머전시를 외쳐주시면 헬기로 요거는 이송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됩니다라는 어떤 미션을 드리는 코칭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빠진 벙커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긴급 조치를 저희가 코칭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이게 랜단에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사실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집을 나간다니까. 잡으러 다녀야 된다니까. 이때는 이제 치료가 이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 치료도 가능한 게 랜다니까 혹시 공부에 앞으로 펼쳐질 돌발 변수에 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드리는 랜다니까요. 그 학습 코칭 그때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재시생 우리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남들은 좀 이렇게 합격이 턱턱 쉽게 합격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드나?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만 왜 이렇게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과연 재수생, 조시생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건 재시생일 건데 재시생은 왜 재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재시할까 이분들? 이분들 왜 계속 공부를 할까요? 그죠. 재수. 특징들이 좀 있나요? 재수. 재수하시는 분들의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다. 특징들이.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네. 아닌데 참 안타깝죠. 네. 공인중개 시험은 중학생도 합격할 수 있고 80대 되시는 분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은 하는데 합격 여부가 문제인 건 아니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 합격하느냐. 어떤 분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3년. 시간적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본인이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이거 할만하다라고 하니까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분들이 1년을 공부해서 40점으로 떨어지시는 맞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이 떨어지는 게 50점대 그렇죠. 중반. 50점, 55점, 그렇죠, 50, 그렇죠. 58점 50대 중반. 예. 중반입니다. 그러면
1년을 공부해서 50점 중반이고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점수대가 몇 점입니까? 60점대죠. 그죠? 다 60점이야 사실은. 60대 초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아, 초반이에요, 초반. 그죠? 거의 그러면 초반입니다. 50점대 중후반과 60점대 초반의 차이가 아, 그렇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획기적 없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1년을 더 공부하느냐 아니면 개업하는 곳을 알아보느냐.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네, 맞습니다. 고민의 수준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디서 공부하지? 이런 고민할 겁니다. 합격하면 고민은 똑같아요. 어디서 개업하지? 예, 고민의 이제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재수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인 스스로가 아마 그 원인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안다고 보거든요. 어떤 과목의 어느 부분에 미흡했어.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지 동일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게 첫 번째 문제다. 그 원인은 교수님들이 찾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이 아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이 파악이 됐다고 하면 그 원인을 빨리 시간이 좀 될 때죠, 그죠? 지금 그걸 구멍을 메우는 작업들을 지금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시생한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제 시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세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특징이 있습니까?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 자, 공통점. 첫 번째. 첫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실패하시고 나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그러니까 공감됩니다. 예, 빨리 잊고 단절을 하고 이제 내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다시 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합격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나는 작년까지는 빨리 잊고 새롭게 출발할 거야 이렇게 딱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 똑같은 상황인데요. 제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너무 못 헤어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이 패배감, 열패감 이런 데 너무 오랫동안 있으셔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냐면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3월달, 4월달. 그렇죠. 3월달에 많은 것 같아요. 예.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다시는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용기도 안 내요. 그러니까 3월달까지 계속 열패감에 빠져 있다가 이제 나는 절대로 공부 안 할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존에 공부했던 책을 불사지르면서 활활 타오르는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공부 다시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못 빠져나오셔서 너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다시는 안 할 거예요라고 예,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시는 안 할 거요가 아니고 예. 다시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맞습니다. 다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조금 이제 거기서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재수에서 바로 단절하시는 분들은요 좀 빨리 빠져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뭐 저 학원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꼭 올해는 꼭 합격할 거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수생에서 좀 벗어난다. 빨리 벗어나죠. 예, 예, 빨리 맞습니다. 벗어난다. 두 번째 우리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이렇게 응용력과 실전 감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교수들이 강의를 했을 때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 농담도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잘 풀어요. 문제도 이제 정말 잘 풀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야 하고 뭐 거의 다 알려줄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문제도 그렇게 잘 풀어내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라라고 모의고사 문제를 내밀거나 답안지를 주어진 시간에 작성을 하라고 하면요, 이분들이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그런 불안감, 초조함을 못 이겨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치르시고 학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좀 멀어도 괜찮아요. 멀어도 답안지를 직접 한번 내보시라.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 가서 생기는 시행착오, 모든 오류 들어갔다가 미리 연습 과정에서 다 잡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전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렇죠. 관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돼도 너 시간 오버돼도 괜찮아. 맞췄으니까 나는. 난 이 문제를 맞췄어. 괜찮아.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답안 작성을 해서 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본인에게 관대하다 보니까요, 시간 배분도 답안 작성도 심지어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에 9월달, 10월달에는요, 실제 시험 형식과 똑같이 해서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답안 안 내요.
왜 안 내요?라고 물어보면 쪽팔려서요. 교수님 제가 점수가 좀 안 나올까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생기는 시행착오를 갖다가 시험장에 가서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극이 부족해서 한두 개 부족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50 몇 점이 나오지 않느냐. 아. 뭐 저는 그래 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못 뛰어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늦게 시작하죠. 예. 늦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진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를 만약에 떨어졌다. 그런데 170점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제 10월 25일이 170이거든요. 항상 앞에 총점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네, 총점. 우리 수험생들이 총점. 170 그러면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뭔 170이 무슨 얘기야? 총점 2차 170. 네, 그러면 2차 총점 170. 10월 25일이 이제 총점이 170이잖아요. 그죠? 세 과목 총점. 그죠? 근데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 안 합니다. 그러다가 3월 달 되면 다시 하잖아요. 그죠? 그럼 3월 달 되면 170이 밑 받은 독이죠 또. 네. 총점 몇 점이 됩니까? 네. 그냥 빵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빵점입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그때 되면 또 문제풀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또 맞습니다. 탄력받아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또 이번에 몇 점으로 떨어지냐면 175점으로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걸 볼 때인데 공부를 딱 떨어질 만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남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실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험은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입력, 그죠? 그다음에 정리, 출력.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력이죠. 출력이지. 100% 출력입니다. 우리가 입력이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뭐 인문학을 한다, 그다음에 시를 읽는다 이런 것들은 입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출력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시험은 무조건 출력입니다. 근데 출력인데 출력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 안에 출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1분 안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아는 겁니다. 그거 아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나면 아는 건데 시험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출력하는 연습을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보다 더 엄격하게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 교수님 말씀 다음으로 제가 첨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얘기 들이대는 자들을 갖다 좀 강하게 들이대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점수 때보다 시험장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본인에게 너무 관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약간 더 강한 잣대, 예컨대 실제 시험 시간이 50분이라면요, 본인은 45분째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합격 점수가 60점이라면요, 자기는 65점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장수생활, 재수생활을 올해 반드시 그만두실 수 있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재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실력이 작년에 비록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를 듣고 기본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특히 보완을 하시면서 반드시 지금부터 문제를 병행하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초시생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초시생은 지금 정해드릴 테니까 공부 어떻게 할지 묻지 마시고, 1월 5일 날 심화 이론이 개강됩니다.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미 그 질문이 많거든요. 예. 기본 이론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이론부터 들어야 돼요. 다무시 네. 이미 어떤 강의 진행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요. 1월 5일 날 기본수로 진행되는 심화 이론 들으시면서 1월 14일 날 요거 확인 학습하는 과정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조시생, 자 조시생 듣고 있나? 조시생들은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금 새로 올라오는 1월 5일 날 진행되는 심화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단원별 모의고사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만 챙겨가시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초시는 점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0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40점이 올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40점이 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는데 그때 초시생들이 60점들이 듣는 강의를 들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 먼저 공부하신 수험생들한테 학습 조언을 들으면 안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작년에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지를 가려서 조언을 하는데, 재수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그걸 까먹어요. 너 야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초시생은 일단 40점부터 만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첫 면 번째 과락을 목표는-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입장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채점을 하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점을 하는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합격증을 손에 쥐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면과락 40점 이상 전략을 갖다가 심화이론과 우리 다른 별 모의고사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 문제까지를 동원해서 최대한 40점, 50점 가까운 점수를 만드시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60점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시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기본서로 하는 수업을 꼭 들어야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들어야 되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꼭. 꼭 들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해드릴게요. 그것도 오늘 정해드릴게. 5월달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서 수업을 들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본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7월달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서 수업을 들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렇죠.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게 있는데 흥분한 건 아닙니다. 흥분한 건 아닌데 좋은 게 있는데 안 하면 이게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깝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1년이라는 학습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합격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나 올해 합격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기본서가 두껍고 보기 싫고 반복하기도 어렵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약집은 딱 한 줄 나와 있을 내용을 기본서는 한 페이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좌우 주변 살피다 보면요, 그 한 줄이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과정이 기본서로 수업하는 과정이니까요. 초시생들도 마찬가지, 재시생들도 혹시라도 내가 특정 과목에 과락이 있다거나 작년에 내가 요 파트를 열심히 보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라도요, 기본서로 수업 진행하는 과정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수요공급이 6개 나왔거든요. 수요공급 6개 중에서 1개밖에 못 맞히신 분들은요, 기본서로 수업하는 과정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서로 하는 과정 꼭 들으시길 오늘 바랍니다. 오전에 학습 상담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했는데 그분 지인이 기출 문제하고 요약지만 보고 합격을 했대요. 그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분 아마 철명에 제가 오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링크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그랬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불가능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단 그 사람은 되는데 내는 아닐 수도 있다. 일반화 시키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 문제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죠. 10,000명 중에서 1명. 그건 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또 사가지고 당첨될 수 있죠. 있다. 처음 샀는데. 근데 그건 내는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기본서 강의를 드려야 되냐면 지금 오늘 12월 30일 오늘 현재 공부를 할 때는 기본서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듣는 게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요약지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5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요약지 해야 됩니다. 근데 합격할 확률이 12월 달에 기본서 강의를 들은 분보다는 5월 달에 요약지 강의를 시작한 분이 합격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점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은 기본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를 다지고 가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입이란 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등급, 3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등급이 정말 우리 1등급 가는 대학에 원서를 썼을 때 합격할 확률이 있는데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들을 1등급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3등급 맞는 학생들이 2등급이 주로 가는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왜 2등급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확률 가지고 낮은 확률로 되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이 낮은 확률로 3등급 맞을래, 4등급 맞을래,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분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충분히 2등급 맞고 1등급 맞아서 안정적으로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자꾸 3등급을 맞고 2등급 확률로 가려고 하느냐, 그 떨어지는 확률로 가려고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3등급인데 1등급 대학에 예전에 2018년도에 한 명 들어갔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원서 써볼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거가 저희 눈에는 보이니까,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낮은 확률에 베팅하지 마시고 높은 확률에 베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드릴 우리 말씀입니다. 교수님 진짜 좋은 예를 했습니다. 이거 아들이 대학을 예. 앞두고 있으니까 대입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도 딱 그게 받으니 가슴에 바로 꼽히는 꽂히죠. 예. 꼽히는 그래서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합격할 확률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예습 복습을 하고 뭐 똑같습니다. 수능 만점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만점 받았어? 그렇지. 그냥 이거 그냥 학교 열심히 네, 가고요. 다녔고. 예습 복습하고요.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 맞거든요, 그게. 예, 그게 확률이 높은 겁니다. 확률이.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를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고 들어도 되는 시간이니까 기본서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데 눈은 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왜? 그게 쉬운 길 같이 보이고 쉽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면 합격을 못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합격할 수는 있는데 이제 확률이 요약집하고 기출 문제만 보고 합격하는 사람이 만약에 10명 중에서 만약에 2명이 있다 그러면 기본서부터 해가지고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학습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정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왜 위험한 확률, 왜 도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고생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확률을 가지고 우리 이 시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한 5월 달쯤 되면, 한 7월 달쯤 되면 가족들한테는 힌트를 약간 주실 수 있을 만큼 야, 나 점수 괜찮다. 합격할 것 같은데. 느낌 괜찮아. 어디서 개발지? 느낌 괜찮으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라고. 얼마나 안정적인 운영입니까? 자꾸 모의고사 치고 점수 안 나오고 애들 잡고 하는 그런 애들 잡아 돌리고 그러는 수험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셔서 그런 어떤 도박하지 마시고 지금 일찍 시작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5가지 주제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였냐면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도 시험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 37회 예측 시스템 6회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세 번째 지금 18,900명 한 2,000명 가까이 1차 합격 기합격자들이 있는데 2차 수험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네 번째 2시간 서너 시간 5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시간대별 공부 전략, 그리고 재수생과 초시생 합격 전략을 짜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오늘 설명이 지나고 나면 또 기억을 못 하세요. 절대로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면 자랑이고요. 그리고 이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하면 안전장치가 될 텐데 이거 랜다나에서 타사와의 차이점 다시 한번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꼭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랜드 하나와의 타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한 번만 경험해 보셔도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그 차이점 2가지. 첫 번째는 선행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학습 코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너 기억 못할 거니까 오늘 설명에 좋은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학습 코칭에서 해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선행학습 학습 코칭 한 번만 더 이건 자랑입니다, 자랑. 우리 그렇죠. 랜다나의 프라우드 오브 유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깔아주면 못해. 묵직하니까 힘드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2차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하루에 2시간 또는 5시간 또는 8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공부를 할지, 초시냐 재수냐, 뭐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가장 많은 질문들이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한마디 또는 하나의 어떤 텍스트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점으로 떨어진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20대냐 30대냐 40대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랜다나에서 랜다나에서 지금 상품들은요, 오늘 상품에 대한 설명들은 상당히 줄였습니다. 보통 설명에는 가격 할인 뭐 이런데 모든 걸 중점 두고 있는 거 저 역시 랜다나 아닌단 경계에서도 하는데, 오늘 이종 교수님하고 둘이서는 진짜 합격 설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합격을 위한 방법들 여기를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맞는 방법들은 제시가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강제로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원하시면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개인별, 맞춤별 상황을 주신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학습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학습 상담 안에 지금은 26년 강의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강의들, 꼭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필요한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25년 강의를 끌어와서 선행학습과 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할 확률을 100% 합격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합격할 확률을 작년보다 또는 다른 때보다 훨씬 높이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수험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제 부탁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혹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우연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시간 기다리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습 코칭은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학습 코칭 저희 한 번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받아보시면 이걸 왜 받아보라고 하는지 내가 그동안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구나. 사실 오프 더 레코드도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방송에 아무리 유튜브가 좀 약간 자유롭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렇게 경쟁사도 있고 다른 교수님도 다른 과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한테는 꼭 필요한 게 A인데 A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여러분들 정말 상황에 맞게 증상별 처방전이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요. 학습 코칭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타사 가능합니까? 타사로 공부하셨던 분들도 오늘 학습 코칭은 가능합니까? 받아주실 겁니까? 네,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근데 이제 타사에서 오신 분들은 짧습니다, 시간이. 건성건성하는 거야. 안에는 건성건성은 안 하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학습은 10분 만에 안 끝납니다. 10분 안 끝나고,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사에서 오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짧다. 말다는 소리 더 길게, 더 정성껏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학습 코칭에서는 좀 진짜 와일드합니다. 와일드하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A가 더 이렇게 A라는 선택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이분한테 꼭 필요한 합격 전략이라면 B가 학습 코칭에 나갈 수도 있고 C가 학습 코칭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못다 했던 지금 설명해서 못다한 얘기들은요. 코칭을 통해서 꼭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2026년에 공부 마무리하게끔 그렇게 한번 좋은 선택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렌다나는 학습 코칭 선행학습을 통해서 렌다나 수강생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꼴등이 60점이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꼴등이 60점. 일단 회원가입은 예입니다. 회원가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상담 받아보겠다. 이건 좀 그러니까 회원가입 하시고요. 오늘 상담 신청 남겨주시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코칭 꼭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증상별 처방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6년 37회죠, 그죠? 시험 대비해서 합격 설명회를 진짜 여러분들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고.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2025년을 진짜 만 하루 정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오늘 오늘 30일이죠. 30일이죠. 만 하루를 남겨뒀고요. 25년의 마지막 화요일이에요. 마지막 화요일이죠. 마지막 화요일뿐만 아니고 마지막 수요일이고. 일단 2025년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안 계실 거고요. 아마 불합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6년 밝아오는 새해는 꼭 합격하는 한 해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학습 코칭은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인사요. 여러분들 26년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실 건데 여러분들 약간의 전략 그리고 렌다나가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렌다의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목표 꼴등이 60점 이게 렌다의 목표니까 여러분들 렌다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0월 30일 날은 당신은 이미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을 것을 즐거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설명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가 선택한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합격은 하나, 랜드 하나, 랜드 하나는 합격율. 합격율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